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CNN 방송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국가경제 비상권한법에 따르면 엄격한 요건이 없이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보였습니다. 아이온큐는 39%, 리게티 컴퓨팅은 45%의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공개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났습니다. 최 회장에 따르면 고객사의 요구는 HBM을 더 빨리 개발해달라는 것인데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이를 뛰어넘게 되면서 역전 형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장중 거셌던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가장 먼저 두 가지 소식이 시장의 개장 전부터 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2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4.72%까지 뛰었고요. 또 이날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후에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한 모습 나오게 되면서 이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보합권에서 출발이 됐고요. 이후에는 이 개별 테마주와 또 반도체 업종의 부진으로 하락했지만 30년물 국채 경매 후 금리가 하락하자 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네요. 이날 계속해서 보자면요, 이 반도체 기술주가 잠시 쉬어간 가운데 이 그간 급등했던 몇몇 테마주들, 특히 양자 컴퓨터,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약 20년 이상의 그런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한마디에 일제히 사실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부터 계속 빠지는 모습 보였었죠. 이어서 정규장에서 강하게 빠지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드론, 우주 개발, 라이다, 그리고 전기차까지 테슬라는 소폭 하락 상승했지만 나머지 전기차들은 눌려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테마주들 강한 변동성 보인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유리기판 그리고 HBM 강합니다. 이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우리 돈으로 10조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첫 HBM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가 이 장 초반 4%의 상승을 보였었고 지금 시각은 3%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 현지 시간 8일 최태원 회장이 드디어 이 젠슨 황 CEO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최근 SK하이닉스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 기한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다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은 이 SK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 관련 테마도 강합니다. 지금 시각 비트코인은 95,000달러 선까지 밀려났지만요. 이 밤사이에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피델리티의 보고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 비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 나왔었고요. 또 억만장자 마크 큐반도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금보다 낫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장 오늘은 과연 어떻게 출발을 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1% 이상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완전히 보합권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2,520선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스피 시장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현재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닷새 연속 외국인이 매물 담아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사흘 연속 매물 담아낸 흐름 보인 건요. 지난 9월 이후로 처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외인 매수세 유지될지 잘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아쉽게도 기관은 매물 팔아내는 형태, 대신에 개인이 현재 매물 같이 담아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인데요. 0.66% 오늘은 다소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도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으로 전환했던 코스닥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보겠고요. 714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최근 코스닥의 흐름을 보자면요. 이상하게 연기금에서 어제까지 이틀 연속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모처럼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온 건데요. 오늘 이 부분까지 반드시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약 소폭이지만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자율주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해는 사실상 위축됐었던 자율주행차 시장이 이번 CES 2025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분위기,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기조연설 자리에서 테슬라와 웨이모의 성공으로 자율주행차들이 마침내 우리 곁을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도 말을 했고요. 특히나 이 도요타와의 차세대 자율주행차 협력 방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 이 자율주행차 시장이죠. 오늘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일단 미국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휴장입니다. 오늘 미국장은 휴장이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대요. 왜냐면은 젠슨왕이 최소 10년, 늦으면 30년, 적당히는 20년 걸린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최소 15년. 근데 이 양자 컴퓨터 처음부터 얘기 나올 때에서 이거 되려면 10년 걸린다고 이미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 해석이 되고 뭐가 풀리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저도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이게 당장 내년에 나올 것 같아 갖고 전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체 저는 처음에 전도체 이슈 나올 때에서 이거 아무리 못해도 이거 아무리 빨라봐야 10년 정도 걸릴 거다. 과학자들도 한 5년 안에 상용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전도체 문제 알죠? 이렇게 떠다니는 거잖아요. 자기 부상 열차처럼 저항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일상 온도에서는 안 되고 영하 몇백 도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니까 지구상에서는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절대 온도도 아니고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온도 한 20도 내에서도 된다면 혹은 그러니까 영상 5도에서만 된다 그래도 이게 엄청난 기술인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전도체 관련주들도 그 현상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항값이 0이 되는 상황, 마찰이 0이 되는 상황, 이런 참 신기한 이 상황들을 물리 법칙이 됐든 에너지화를 했든 이렇게 됐을 때도 엄청난 이점이 오고 컴퓨터 성능도 엄청나게 이걸로 인해서 컴퓨터 성능도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전도체가 그게 만약에 영상 5도까지만 그게 된다라 그러면 영상 30도 지금 우리 여기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건데 영하 몇백 도에서 그걸 작동을 해야 되니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용화하려면 일단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1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50년, 100년 돼도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여서 그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주식은 이슈가 됐다 그러면 후룩 하고 올라가죠. 어쨌든 얘기는 이제 됐고 어쨌든 원래부터 양자 컴퓨터 오래 걸린다 그랬었어요. 오래 걸린다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당장 내일 되는 줄 알고 다들 우르르 들어갔다가 미국장도 마찬가지. 미국장도 양자 컴퓨터가 이전부터 있었어요. 섹터는 10년,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서도 그때 2006년도, 2007년도도 양자 컴퓨터 이슈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는 아주 조금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 2015년도에서는 아예 그냥 섹터가 있긴 있었는데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년 전에서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할 때에서 오다돈에서도 양자 컴퓨터 움직여서 그때 언급할 때 그때 누가 얘기하기를 자기 딸이 그거를 연구한다 막 하면서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섹터에 있었지만 그때 조금 움직이다가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언제 움직였냐면 아이온큐가 9월 달부터 움직였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10월 달부터 움직였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11월 달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달 그러니까 움직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움직일 때 저도 의아했거든요. 그래 이거 대단한 건 알겠는데 이거 당장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10년 뒤에 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당장 저렇게 급등할 일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미국장에서 그러니까 쟤네들도 약간 도박 같은 약간 느낌의 그런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갑자기 움직였는데 자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그 악담 혹은 그 악재가 계속 발목을 잡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쭉 빠지면 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지만 어제도 급락 나오고 오늘은 대부분 10에서 17% 빠지죠. 대부분 양자 컴퓨터가 한국 첨단 소재부터 해서 뭐 CQN, 엑스게이트부터 해갖고 뭐 코이버 15% 17% 박살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40%만 더 박살나면 이건 살만해요. 원래 자리로 다 내려오면 살만합니다. 왜냐면 종목들이 바닥에서 거의 뭐 100% 가까이 싹 다 올라갔으니까 뭐 지금 거기에서 지금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양자 컴퓨터를 갑자기 얘기했냐면요. 올해 시장은 저는 이런 시장으로 봅니다.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올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도박장이에요. 우리나라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죠. 12월 달에 지난달에 얘기했어요. 트럼프 보편 관세 이거 얘기 지금 뭐 그때 조용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뉴스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1월 2일 날인가 갑자기 현대차 보조금 준다고 마치 트럼프가 주는 것처럼 기사를 쓰던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기사에도 나왔어요. 트럼프 물음표. 바이든 정부에서 주는 거지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양반이 아니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트럼프가 입 꾹 닫고 조용히 있길래 저는 그게 더 수상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분명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조용하잖아요.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 겁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단 만만한 나라들 건드려가지고 다 뽑아먹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수출주들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수출주 안 좋아요. 환율 급등할 겁니다.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 시장 안 좋습니다. 근데 종목은 좋아요. 지금 양자 컴퓨터 최근에 급등을 했죠. 아주 급락하지 한 40%만 빠지면 또 급등 나옵니다. 또 40%또 빠지면 또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장이 되는 거예요. 도박장. 그래서 우리나라 장은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뭐 지금은 좀 HMPV 무슨 뭐 그런 바이오소프트 독감이라든지. 근데 진단키즈 확 올라갔다가 또 급락 나옵니다. 확 올라갔다 또 급락 나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 로봇 마찬가지예요. 급등 나왔어요? 급락 나올 겁니다. 또 급등 나왔어요? 급락 나올 겁니다.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끌고 가겠다? 특히 2차 전지 물려갖고 물타기 했다? 그거 어려워요. 2차 전지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수출주인데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엮여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HBM과 그다음에 수출에 대해서 뭔가 호재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전반적으로 어제까지 움직였지만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미국은요 금리 인하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과열이 돼야 되거든요. 과열이 돼서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정화되고 있고 폭등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살살살살 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죠. 어쨌든 미국 경제는 배가 불렀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돼요. 아마 속도 조절할 겁니다.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리 인상하면 시장 또 빠지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금리 인하만 안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번 한다 그랬는데 2번으로 줄인다 그랬는데 2번도 아니고 지금 1번을 할까 말까 1번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예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해야지만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금리 안 한다는 것 자체로 일단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안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지금 큰일 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뭐 그렇죠? 하여튼 이도저도 못한 게 지금 우리나라고요. 어쨌든 그럼 이 시장에서 저 분명히 얘기했죠.
자, 우리나라 시장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보면 급락은 안 하죠. 오늘 급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 좋을 거라는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경제 상황 좋을 거라는 거 다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꼬셔갖고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제가 볼 때는 성공 확률이 높은데 괜찮을 건데 트럼프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래저래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지만 종목은 좋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종목은 좋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이 좋다는 게 뭐냐. 앙자 컴퓨터 100% 200% 올라갔다가 100% 200% 떨어지고 100% 200% 그럼 그거에 맞춰갖고 매매만 하면 좋은데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100%씩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잘해야 됩니다. 올해는 매매를 잘해야 되고요. 뭐 중간중간에 제가 시장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현금화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위험한 거 없어요. 일전에서 여기 2380, 2400 깨져갖고 밑으로 한번 날아갈까 봐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했었지만 여기 매수 시그널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하라 그랬죠. 양봉 떴으니까 이게 매매의 관점입니다. 아주 선수적인 관점이에요. 양봉 나오면 매수하고 음봉 나오면 갖다 던지고 양봉 나오면 매수하고 이게 매매죠. 그렇죠? 그냥 사놓고 물리면 냅둬야지. 그 마이너스 40% 50% 계좌 반토막 나는 거 봐야죠. 뭐 또. 그러니까 그거는 매매가 아니고 수수방관. 그거는 매매는 매수와 매도를 합친 합성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손절도 매도고요. 이익 실현도 매도입니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관련주 쪽으로 해야 돼요. 이따가도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CS 2025에서 요즘이 아니죠. 어제 오늘 기사가 막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구글, 아마존, 인텔 얘네들이 지금 자꾸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그 차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다, 이런 게 나올 거다 선보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자회사 죽스, 그리고 구글은 자회사 웨이모, 그리고 인텔은 모비라이라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보택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뭐냐면 무인 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인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번에 테슬라가 살짝 이렇게 지나가고 보여주고 뭐 성능 안 보여주고 대충 야 이런 거다 하고 그냥 겉에만 보여주고 이게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그게 궁금한데 그냥 겉모습만 보여주거나 그러고 말았죠. 그거 아니고 아예 대놓고 그냥 전시장에서 내놓고 지금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어제부터 공개해가지고 막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뭐 유튜브도 막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글, 인텔, 아마존. 자, 근데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 나와가지고 지금 자동차에다가, 그러니까 자동차는 쟤네들이 안 만드니까 현대차에다 넣고 그다음에 뭐 제규어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시스템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여줍니다. 사람들한테 봐봐라 하면서 지금 뭐 시행 운전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이게 왜 하고 있는 거냐? 뭐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보택시의 경우는 미국에서 2027년에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 인텔 모비라이는 그리고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2027년도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얘네들은 10년 뒤 아니죠? 저 양자 컴퓨터하고 틀려요. 양자 컴퓨터는 10년? 그것도 빠르다 그러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젠슨 왕이 30년 걸린대잖아요. 30년. 30년이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그쵸? 나이가 지금 50대면은 80대고 80세인 분들은 뭐 110살인데 뭐 저만 해도 지금 뭐 이게 30년이면은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2027년은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앞에 있다는 얘기.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2차 전지도 2020년도에 앞으로 2025년도에 2030년도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바닥에서 100배 갔잖아요. 10배는 다 갔고 30배, 80배, 100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쪽에 지금 된다라고 그러면 자율주행 지금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상용화가 2017년도면은 지금은 나왔어요, 지금. 뭐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도 되게 잘합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래서 이 이슈로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지금 인텔,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 지금 자율주행을 꺼내들었고 그리고 엔비디아 그저께 젠슨 왕이 로봇과 자율주행에 시동을 거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매매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또 얘네들이 양자 컴퓨터처럼 갑자기 이슈가 되면서 확 급등할 수 있어요. 팔아야 됩니다. 쭉 박살나면 땡큐 사야 되고 또 급등하면 팔아야 되고 올해는 계속 그런 장이다. 그래서 쭉쭉쭉 가져가는 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뭐 지수 뭐 4천 가고 5천 가고 그러면은 가능한데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매매하시면 되고요. 일단 테슬라 관련주 테슬라 뭐냐
일론 머스크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이런 쪽으로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보셔야겠고요. 오늘 유리 비판 굉장히 강하죠. 이 CES 2025 이슈가 소멸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C 유리 기판에 엔비디아 공급을 시사를 했다는 소식 방금 또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 CES 행사장에서 SK그룹의 부스를 찾은 최 회장이 SKC의 유리 기판 모형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방금 팔고 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소식이 방금 전해졌습니다. 또 이 트럼프 관세 관련해가지고 이 경제 비상사태 선포 또 미국은 무슨 일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 결론이 난 일은 절대 아니고요. 역대 비상사태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 적은 닉슨 대통령 당시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일 나왔었던 워싱턴 포스트의 부분 관세 보도를 상쇄하기 위한 그런 용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모트렉스 또 새로운 친구 나와줬네요. 오랜만에 만나보는 모트렉스인데요. 잠시 후에 매수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모트렉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49% 역시나 이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는 다소 소외받은 모습 현재 그려지고 있습니다. 1190원 선을 거래 중인 모트렉스. 전문가님, 이 모트렉스 언제쯤 좀 상승 탄력 받아줄까요? 자, 어제 CES 2025에서 지금 대기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아마존, 인텔, 구글, 엄청 큰 기업이죠. 거기다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돈 많고 가장 똑똑한 기업들 지금 얘기 다 했잖아요. 좀 전에 그 5개인지 6개인지.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인텔. 얘네들이 지금 다 뭐 하겠다고 지금 CES 2025에서 뭘 전시했어요? 자율자동차 시스템을 전시를 했습니다. 왜? 곧 하니까. 다 된 거예요, 지금. 준비가 다 끝났고. 근데 중국은 안 나왔는데 중국도 대단합니다. 중국 기술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각축천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돈들의 흐름들은 이제 로보택시라든지 무인 택시, 무인 버스, 로보택시 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인도에도 내놓고 중국에도 내놓고 미국에도 내놓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이거는 시대 흐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18세기 때 뭐 마차의 흐름을 지금도 여러분 마차 끌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자동차가 들어왔잖아요.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거를 CES 2025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심심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갖고 보여줬겠어요? 앞다투어서 왜 경제가 하겠습니까? 이제 시작하니까 돈줄이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미국의 트럼프도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 할 거고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매기든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매기든 관세 매겨서 그 돈으로 보조금 주겠죠. 그거 더 하라고. 미국 전역에다가 그거 미니버스 깔아버리라고 뭐 돈을 뭐 지원한다는 얘기 나오면 그게 뭐 하루 이틀 될 건 아니니까 몇 년 동안 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사실 2년만 돼도 에코프로처럼 1000%, 10배, 뭐 10,000%, 100배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이 모트렉스는 어떤 관련주냐면 제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드렸잖아요. 그것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게 내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 제조업체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이는 거고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섹터로서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주라 그러는데 근데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서 테마는 이제 전기차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차 충전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데 이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이었나 아마존이었나 여기에서도 얘네들이 기술력이 뭐 좋아가지고 뭔가 협력이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력이 있으니까 해외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뭔가 얘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슈는 이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뭐 최근에 종목들 뭐 급등하는 거 보면은 뭐 구글에다가 뭐를 댔다, 뭐 인텔에다가 뭐를 부품 뭐 나사로도 하나 갖다 주면 그러면 급등이 나온단 말이죠. 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서 오늘은 모트렉스 차트도 만만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올라간 게 없고 내리 빠졌기 때문에 그 이슈는 자율주행차. 이게 지금 대기업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이쪽에 앞다투.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 열심히 하고 있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잘합니다. 현대차도 잘하지만 쉽지 않은 이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그건 전 모르겠고 어쨌든 부품업체들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차피 여러분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거기에다가 뭐 현대차에다 거기다 뭐 여러분 지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품 회사에다가 사업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주식으로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매매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의 이 매수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종목 상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30일과 1월 2일 각각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10,000원에 만나봤고요. 솔트룩스 22,500원 선에 만나봤습니다.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월 3일 라운시큐어 2,205원 선에 만나봤는데 10%의 상승률 저희 도달하게 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해 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바로 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번 주 상황입니다. 1월 6일 라운시큐어 2,205원 1.6%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1월 7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155원 3%의 상승률 단 이틀 만에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해줬고요. 8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200원 1%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는 자율주행의 그런 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싶은데요. 오늘은 또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모트렉스의 매수가 그리고 지난 주인공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구성해 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드렸는데요. 뭐 지금 뭐 시장 뭐 양자 컴퓨터가 급락 나오는 건지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자율주행 올라간 게 없어요. 올라간 게 없고 아침에 SSO랩 흔들렸다가 지금 플러스 난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이슈는 충분하니까요.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자율주행하겠다고 테슬라만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뭐 인텔, 구글, 아마존까지도 지금 CS 2020원 봐보세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딱 치면은 지금 그쪽으로 난리가 났구나라고 보일 겁니다. 좋은 쪽으로.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드렸는데 어제 가격은 2,200원, 2,205원. 2,200원 하여튼 드렸는데 아침에 조금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밀렸지만 또 올라갈 겁니다.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최근에서도 어쨌든 뭐 먼저 전해줬던 거는 좀 수익 달성이 됐는데 어제 줬던 거는 이제 1%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 밀린 건데 갈 겁니다. 자, 됐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제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지금 날씨 되게 춥죠. 막 여기 서울도 지금 영하 막 11도 막 이러는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독감 환자라든지 많지가 않아서 안 움직이는 건데 12월 달 했던 얘기예요. 12월 초에. 근데 이게 결국은 11월 달에 했던 얘기군요. 11월 달에 원래는 수능 끝나면은 추워야 되는데 춥지도 않고 막 사람들 반팔 입고 다녔다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진짜로 잘 움직이죠. 엑세스바이오. 그때 당시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이 13%지만 이게 원래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게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물려도 살아나는 종목이 있고 물려도 안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대표적이죠. 물려도 안 올라오는 종목. 일단 실적 전망도 흐리고 앞으로 더 안 좋을 가능성도 있고 2차 전지가 전해질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전해질이 아니고 인공지능 쪽의 부품주 쪽이나 전기차 차라리 충전소 쪽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2차 전지 쪽은 안 살아나는데 그때 당시 물려도 제약바이오는 갖고 있으면 진단키트는 결국은 올라간다 그랬죠. 질병이 창궐을 하든 신약이 나와서 뭔가가 이슈가 되든 뭐 세포치료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쪽은 움직일 거라 그랬는데 뭐 엠폭스 이슈 끝난 것도 아닙니다. 뭐 요즘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뭐 기사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호흡기 질환 뭐 중국에서 뭐 휴교율형 떨어졌다 내지는 지금 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막 기사들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심각한지는 뭐 뉴스만 보면은 그러니까 기사만 보면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막 기사는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30%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 갖고 이렇게 돼 있는 엑세스바이오 13% 올라갔고요. 자 파미셀도 원래 얘도 많이 빠졌었어요. 이때도 파미셀도 많이는 아니고 한 19% 빠졌다가 67% 올라간 종목이고요. 다음에 시젠도 이거 말고도 진원생명과학도 추천했었고 휴마시스도 추천했었고 수젠텍도 추천해서 여러 가지 추천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걔네들은 아쉽게도 가격이 안 들어오고 그냥 가격이 들어온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젠은 17%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20% 깨졌다가 올라온 거고요. 자, 랩지노믹스 지금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눌리면 다시 매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르면 사야 돼요. 누르면.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뭐 조금 남겨놓으면 상관없습니다. 팔고 내려오기를 다시 기다리면 돼요. 근데 파는데 날아간다? 제약주가 이것만 있어요. 제약주 제가 알기로는 해도 100개 넘을 텐데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를 뭐 다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갈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도 100% 올라갔다 지금 박살나는 거 봐봐요. 올해 시장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종목들이 뭔가 막 급등 나오고 여러분들이 쫓아오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쫓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급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세요. 바닥에 있는 거 들어갔다가 이슈 나오면 급등 나오면 팔아버리고. 자, 시젠이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막 계속 추천했어요. 그래서 10월 25일 날에 추천한 거 25% 올라가고 24일 날에도 24% 올라가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운시큐어 이거는 최근에 추천했던 거. 봐봐요. 이게 올라올 때 이거 팔아야 된다 그랬죠? N자 목표치 준 다음에 지금 양자 컴퓨터 30년 걸린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얘 보안주예요, 보안주. 보안주기 때문에 그거하고 딱히 뭐 별 상관없습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겠죠, 뭐. 근데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시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400, 2,500, 2,600, 2,800, 뭐 3,000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조 단위로 들어오거나 환율이 떨어지거나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게 해주면 돼요. 너네들은 관세 무관세. 너네들은 그냥 뭐 무조건 잘해줄게. 한국에다가 공장 지어줄게. 테슬라 공장 지어주고 구글도 한국에다 공장 지어주고 한국 사람들 거기서 다 일자리 다 월급 다 2천만 원씩 주고 이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되죠. 우리나라 기업들 다 뺏어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는 뭐 해봤자 다 아시는 얘기들이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모트렉스로 가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자, 현재 가격 매수됩니다. 1,240원인데 뭐 10원 차이 뭐 더 사세요. 왜 괜찮다 말씀드리려면 봐봐요. 차트 봐봐요. 차트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쫓아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벌써 2년 내내 빠지고 있어요. 2년 내내 빠졌는데 뭐 어딜 더 빠져요. 물론 모바일 어플라스는 4년 내내 빠졌던 종목입니다. 자,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라고 제가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기사 보면은 언제 기사예요? 1월 9일 13시 18분. 9월 7일이네요. 잘못 봤네요. 7시. 오늘 거 맞죠? 1월 9일 7시 13분. 7시 13분.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 어제 이제 나왔던 이제 그 CES 2025를 기사 제목은 뭐 테슬라는 없지만 구글, 아마존, 인텔 이거 선보였다 하면서 이거 봐봐요. 이거 보이죠? 이게 어느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 차들 뭐 제규어도 나오고 현대 아이오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회사 얘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제규어에는 웨이모의 5세대 로보톡시고 뭐 지커와 현대차 아이오닉은 6세대고
그래서 웨이모는 어쩌고 뭐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랑 그 뒤에 중요한 거는 여기 자회사. 여기 보면은 웨이모는 일단 로보택시 기술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여기 아마존의 자회사 죽수 나오죠. 그리고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아마존 죽수, 인텔의 모비라이 자율주행을 뭐 전시했다. 현대는 폭스바겐과 협력을 통해서 준비 중인 로보택시고 뭐 등등 하면서 미니택시 나오고 그래서 아마존, 구글의 웨이보 뭐 그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대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맞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유럽에서 미니버스는 그러니까 모비라이는 로보택시 그러니까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 미니버스는 유럽에서 2017년도 상용화 하겠다고 그래서 향후 1년, 2년 내에서 로봇 시장은 지금 엄청난 경쟁으로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면서 앞서서 지금 무인 로보택시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도 요 얘기를 빼먹었네요. 지금 테슬라도 미국 지금 당국과 그러니까 트럼프와 지금 뭐 트럼프예요. 뭐 본인이 대통령인데 그렇죠? 머스크가 본인이 지금 하고 싶다라고 당국과 협의 진행 중에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일단 머스크는 10월 10일 날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는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또 지연될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지연하더라도 중국이 치고 나갈 거고요. 웨이모라든지 지금 뭐 구글 택시라든지 아마존 택시라든지 인텔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협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100% 된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지금 돈 놓고 자꾸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는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이거를 시동을 걸어줄 거고 모든 그 규제 싹 다 풀어댈 거고 이슈는 뭐 올해 내년 핫할 것 같으니까 일단 로봇하고 인공지능 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다고 했지만 제가 종목이 좋다고 그랬죠. 그쪽은 봐야 됩니다. 매매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100%, 200%, 뭐 10,000%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뭐 5에서 10% 먹기를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로서 오늘의 표적 종목 모트렉스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모트렉스 매수가는 1,240원 주셨고요. 이어서 저희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SK이노베이션 들어와 있네요. 11만 6천 원에 20%. 자리 괜찮으십니다. 지금 시각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보자면요. 0.08% 강보합권에서 흐르면서 12만 3,900원 선.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시도하나 하는 그런 차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언제까지 좀 가져가 볼까요? 자, 참 아쉬운 게 장만 좋았다면, 참 시장이 좋았다면 이런 애들을 강하게 질러가지고 끌고 가야 될 차트인데 차트 볼게요. 여기 고점 이제 돌파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3,000, 4,000 간다라는 게 확실하다라 그러면 이거 20만 원, 30만 원 끌고 가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좋지가 않아요. 막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막 빠진다는 얘기가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그러면 뭐가 불리하냐면 대형주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뭐 양자 컴퓨터 급락 나오죠. 그런 애들이 또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잡주들이 좋아요. 이런 장에서는. 그냥 테마주, 잡주, 가벼운 애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참 안타까운데 일단 차트는 좋습니다. 여기서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노려볼 수는 있는데 올라오면 이것도 잘 팔아야 돼요. 일단 정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긴 하니까 일단 수익 권역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저는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기술주들이 다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테슬라는 강보합 마감에 성공을 해줬죠.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10억 달러 규모의 크레딧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모아졌고요. 또 두 번째 그 이슈를 제가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테슬라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잇따른 목표가 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먼저 이 에버코어의 목표가 상향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core ISI raises Tesla's price target, cites Trump presidency benefits. 자, 이 에버코어 ISI가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혜택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1월 3일이요, 이 에버코어 ISI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275달러로 굉장히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적정, 인라인으로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규제 완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정치적인 관계성까지 회사의 다방면으로 수혜 기대감이 가득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또 테슬라의 콜옵션 거래 규모가 9천억 달러 가량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그 근거로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1월 6일 월요일이죠. 이 스티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11달러에서 492달러로 대폭 약 80달러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또 뉴스트릿은 테슬라의 등급을 같은 날입니다. 이 1월 6일 중립에서 매수, 바이 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는 460달러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바로 7시간 전에도 하나가 올라왔네요. 이 BNP Paribas Exane, BNP 파리바가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5달러에서 157달러로 조정했다는 소식까지 굉장히 최신 소식까지 또 전해지면서 아직까지도 목표 주가의 상향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는 이런 테슬라입니다. 전문가님, 과연 이 테슬라의 앞으로의 목표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저는 테슬라를 로봇주로 봅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로봇이고,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로봇. 자율주행. 저는 자동차로 안 봐요. 로봇으로 보지. 그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테슬라의 2차 전지? 아니죠, 그렇죠? 테슬라가 2차 전지 만들면 한때는 무슨 배터리 팩 어쩌고저쩌고 공장 얘기 나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안 할걸요.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쪽은 제가 볼 땐 중국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LFP 배터리.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될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은 중국이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망할 일이 없어요.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아니면 그 항공우주 그리고 로봇, 여기에다가 아마 진심을 다할 겁니다. 그거 말고도 뭐 ESS 저장 장치라든지 뭐 이런 쪽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자, 아까 전에 기사들을 보여드렸듯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로봇주 사야 되는데 벌써부터 움직이네, 저것들. 그러니까 로봇주. 제가 로봇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인공지능 로봇은 갑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급락하고 있죠. 아까 40%는 좀 농담이고 한 30%, 20%? 요 정도 빠지면 다시 재공략해야 돼요, 양자 컴퓨터. 엔비디아 젠슨왕이 뭐라 하든 간에 떨어지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30년은 아니고 한 5년 정도, 20년은 아니고 한 15년, 빠르면 뭐 7년, 9년이라고 하면 1년이라도 줄여서 얘기하면 그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아니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 쪽에서 양자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들도 그거 얘기할게요. 막 급락 나오면 한 번, 두 번 더 빠지면 매매 공략하는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저 로봇주가 아쉽네요. 원래 저 공개 방송에서 저 로봇주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이제 동일시로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하면서 중국의 그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장난 아니죠?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야, 중국이 이 정도가 된다. 봐봐요, 한번. 이게 YTN, MBC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야, 로봇 중국 되게 잘 만듭니다.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봇에 각추천이 돼버렸어요.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용 로봇부터 해갖고 뭐 여기저기서 쓰일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하여튼간 시스템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인 부분, 뭐 관절이라든지 처음에서 이게 손가락 움직이라는 거지 아니면은 바퀴 돌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사물을 인식하라든지 이게 처음에 안 되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그랬지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그 로직이 되고 그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조립해갖고 만들어갖고 계속 파생해갖고 만들면 되잖아요. 그 어디다가 그러니까 위험한 산업 쪽에다가 들어갈지 아니면 뭐 원전에 들어갈지 그거는 뭐 각각의 알아서 쓰는 거고 뭐 택배 로봇은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던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큼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게 제가 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영상도 나온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저도 못 봤던 영상입니다. 4일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어제 공개 방송하면서 찾아주다가 로봇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주려고 그러다가 영상에 있길래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근데 차트를 또 볼게요. 어쨌든 공개 방송 이따가 잠시 뒤에 할 거고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은 안 좋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위기입니다.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 그렇다고 시장이 폭락하거나 급락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박스권에 갇히거나 중간중간에 시장도 폭락을 할 겁니다. 그거는 잡아주면 되는 거고 폭락하기 전에 현금화해 놓고 놀면 되죠. 그리고 쭉 빠지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근데 종목들은 지금 잘 움직이니까 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로봇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일론 머스크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 이런 쪽으로 자꾸 매매 들어가면 수익이 올해 내내 계속 잘 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미국 주식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지 버릴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테슬라를 자주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가 거의 그쪽 정책계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그거잖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CS 2025에서 다른 애들도 다 자율주행 다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테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뭘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봇 무인 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자, 그러면은 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협의돼가지고 통과되기 전까지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거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전에 아마존, 얘도 자율주행한다 그러죠? 아마존, 얘도 자율주행한다 그러지. 또 인텔. 근데 인텔은 저는 비추합니다. 일단 인텔은 자율주행한다 그러는데 모르겠고,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C도 있고 A도 있는데 똑같아요. 차트는 얘네들도 자율주행한다 그러고 그 젠슨왕, 엔비디아 다 자율주행한다 그러죠. 그럼 얘네들이 다음에서 올라갈 때 그전에서 뭐 반도체로 움직이고 뭐로 움직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고 그럼 얘네들이 또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떡밥이 필요해요. 그럼 자율주행으로 가면 되죠. 그럼 왜 자율주행으로 떡밥이 먹히느냐? 2026년도, 2027년도 이제 나온다니까요. 상용화라 되잖아요. 나와요 이제. 판매가 되고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길어야 5년이고 쟤네들은 2027년에 상용화라니까 우리나라는 상용화 안 할 것 같아요. 2027년도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버스라든지 아니면 택시라든지 이런 무인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거의 확실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로 열심히 매매하시면 되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 오늘 양자 컴퓨터 박살나는 거 어떻게 사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간 급등했던 IT 테마 특히 양자컴 위주로 강하게 흔들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이 대처법까지 자세하게 알아가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한 후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테마주 내에서 순환 매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모트렉스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